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가 또 금방 갔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 시간이 금방금방 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뭘 공부를 했었냐면 시간이 금방 갔으니까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얼마 안 지난 것 같으니까. 예.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게 탄력성 부분의 내용을 설명을 드렸었답니다. 탄력성 부분의 내용. 저를 보십시오. 수요량의 변화율이 20%면 탄력적인 겁니까? 비탄력적인 겁니까? 대답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모른답니다. 왜 모른다? 탄력성은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그에 비해서 반응된 변화의 크기를 의미한다. 그래서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의 크기가 똑같으면 걔는 단위 탄력적이라고 했던 거고, 더 많이 변하면 그 반응이 탄력적, 어마어마하게 변하면 완전 탄력적, 주어진 변화보다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이다. 하나도 안 변하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게 스타킹하고 종이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스타킹의 탄력성, 종이의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면 스타킹이 변하는 정도, 종이가 변하는 정도더라. 근데 그냥 변한다, 주어진 변화가 있어야 변하는 것이더라.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걔는 수요의 탄력성입니까? 가격의 탄력성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수요의 탄력성.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 분수. 우리는 알고 싶은 걸 분자로 올린다, 분모로 내린다. 분자로 올린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이 분자. 분모에는 기준이 되는 먼저 주어진 가격의 변화율이 들어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분의 가가 아니라 가분의 수였다. 그 다음 비율, 비례, 지수, 계수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분수. 짝대기 짝 긋고 시작한다. 그래서 알고 싶은 걸 무조건 어디로 올리면 된다? 분자로 올리면 된다. 우리가 하는 부동산 활동은 다 경제 활동이고 뭘 목적으로 합니까? 수익을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수익이나 이득이 분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 근데 수익과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투자를 해야 그에 따른 수익, 이득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분자에 수익이나 이득이 들어간 분모는 무조건 볼 것도 없이 투자액이 들어간다. 투자액. 그래서 수익률은 짝대기 짝, 수익이 분자, 분모의 투자액. 총수익률은 짝대기 짝, 총수익이 분자, 분모의 투자액인데 총투자액. 그럼 지분수익률은 짝대기 짝 먼저 긋고 지분수익이 분자, 분모의 투자액인데 지분투자액. 그럼 식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기억이 꼭 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탄력적일수록 힘이 세다, 약하다? 힘이 세다. 돈이 많을수록 힘이 세다, 약하다? 힘이 세다. 그래서 고소득층엔 힘이 세다. 고소층은 고가를 산다, 저가를 산다? 고가인 재화를 산다. 신규주택, 중고주택. 신규주택. 그래서 신규주택의 수요, 고가인 재화의 수요일수록, 고소득층의 수요일수록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내용에 공급자는 자신의 총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총수입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습니까? 파는 가격에 뭘 곱해서? 수량, 수요량을 곱하면 된다. 그래서 초코파이 하나의 가격이 100원일 때 100개를 팔면 총수입은 얼마가 됩니까? 만원? 만원이 되더라. 그래서 공급자는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정책을 펼쳐서 총수입의 증가를 꾀하고 싶어 하는데 맘대로 올리면 안 되고 가격을 올렸을 때 수요량이 도망가는 정도, 수요량이 감소하는 정도에 따라 가격을 올려도 주어진 가격의 상승 폭보다 수요량이 조금밖에 감소가 안 된다라면 가격은 많이 올라갔는데 팔리는 양은 조금만 줄면 총수입은 증가입니까? 네. 그럼 이때 주어진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 그럼 얘는 수요가 탄력적일 때 비탄력적? 비탄력적일 때에는 가격 인상이나, 자 다시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힘이 센 거다, 약한 거다? 힘이 약한 것. 힘이 약한 사람한테 뭔가를 뜯어내려면 윽박 지르면 된다, 아양 떤다? 윽박 지른다.
그래서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윽박지를 내는 건 가격 인상을 통해, 인하를 통해, 인상, 고가 전략을 통해.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가격 인상을 통해 총수입의 증가를 꾀할 수 있더라 였습니다. 근데 가격을 올렸더니 꼭 그만큼 수요량이 감소가 된다면, 올라간 길이와 내려간 길이가 똑같다면 똔똔 쌤쌤 또이또이 총수입은 불변. 그럼 주어진 가격 변화율만큼 수요량의 변화율이 되는 건 단위 탄력적인 거다, 완전 비탄력적인 거다? 단위 탄력적. 그래서 수요가 단위 탄력적인 재화의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면 꼭 그만큼 수요량 감소, 내리면 꼭 그만큼 수요량 증가. 그래서 똔똔 쌤쌤 또이또이 총수입은 불변. 그래서 가격 정책은 유효한 정책이 될 수가 없다 였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겁니까? 그럼 그때 가격을 올리면 그렇게 힘이 센 사람한테 가서,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사람한테 가서 윽박지르면 약간 뺏긴다, 다 뺏기고 온다? 다 뺏기고 온다. 총수입은 빵이 된다. 그래서 대체할 재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에게 공급자가 가격을 올려버리면, 당해 재화의 가격을 올리면 다 뛰쳐나가 버리는 겁니까? 대체할 수 있는 재화로. 그럼 하나도 못 파네. 그럼 가격을 올렸지만 하나도 못 팔면 총수입은 빵입니까? 네, 그 내용이더라. 그럼 이번에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에는, 수요자 힘이 어마어마하게 없을 때에는 자기 돈을 하나도 못 지킨다. 그러니까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다. 비례해서.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힘이 약한 사람한테 100원 달라고 얘기하면 걔는 10원당 한 대. 그래서 꼭 100원 달라고 얘기하면 100원을 준다. 비례해서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 공급자는 공급 비용이 증가되면 그 공급 비용을 자기 혼자 부담하고 싶어 합니까? 떠넘기고 싶어 한다. 떠넘기고 싶어 한다. 만만한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떠넘기고 싶어 한다. 뭐의 상승을 통해? 가격의 상승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 비용의 전가를 합니다. 그게 공급 비용의 전가였다. 그때 떠넘겨지는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힘의 크기,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더라.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였습니다. 그 내용.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이 2고 공급의 탄력성이 3이면 누가 더 비탄력적이다?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비탄력적. 그럼 누가 더 많이 부담하겠다? 수요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공급 비용이 증가됐을 때 원래는 공급자가 다 부담해야 되는데 수요자에게 떠넘긴 겁니다. 그럼 수요자나 공급자가 완전 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이지 않은 이상 둘 다 어느 정도씩은 부담을 한다. 그러면 공급자는 공급 비용이 증가됐고 다 못 떠넘긴 만큼은, 그럼 수요자는 떠넘겨진 만큼은 수요하는데 비용이 커진 거다. 비용을 지금 나눠서 부담하게 된 거니까. 그럼 공급 비용 커지고 수요 비용 커지면 무엇 하는데 비용이 커지면 우리는 무엇을 더한다, 덜한다? 스키 타러 가는데 비용이 커지면 스키를 더 많이 타러 다닙니까? 술 마시는데 비용이 커지면 술을 더 많이 마십니까? 덜 마신다. 그러니까 공급 비용이 커지고 수요 비용이 커지면 공급도 줄고 수요도 준다. 그럼 거래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합니다. 감소. 그게 딱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기억이 나십니까? 네. 제가 지금 기초다지기 수업을 하면서 쉬운 내용은 다 빼놓고 어려운 내용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나 봅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정신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해도 천천히 한번 되짚어보고 정확하게 공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 가서 이제 어려운 내용을 하면, 시험에 임박해서 어려운 내용을 하면 그때는 다 뭐 하게 되냐면 퉁치게 됩니다. 배우고 나면 무슨 얘기밖에 안 하냐면, 그래서 이게 몇 문제나 나오나요? 그 말은 뭡니까? 포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포기하겠다는 얘기. 그런 식으로 탄력성 포기, 투자론 포기,
감정평가는 포기, 이렇게 포기가 되다 보면 풀 수 있는 건 부동산의 특성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그래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어려운 부분들, 근데 꼭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만 지금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7페이지에 17페이지 보십시오. 17페이지 제일 위에 방가로 4번의 규제 제약이 많아질수록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주어진 변화가 있는데 주어진 변화에 반응해서 변화를 하려고 봤더니 그 변화하는데 규제나 제약이 많이 따르면 많이 변할 수 있다, 적게 변한다? 적게 변한다.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지역지구제는 이 지역은 주거 전용 지역이다, 상업 지역이다 이렇게 묶는 겁니다. 그럼 그 자체가 토지 이용의 규제입니까? 규제네, 규제. 그럼 지역지구제가 실시되기 이전보다 실시된 이유가 규제가 더 많아진 거다? 그럼 토지의 공급은 좀 더 탄력적이 된다, 비탄력적이 된다? 비탄력적이 됩니다. 그런 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주어진 변화가 있을 때 그 주어진 변화에 반응해서 변화를 봐봤더니 규제 제약이 적으면 적을수록 많이 변할 것이고, 많이 변하면 탄력적인 거다, 비탄력적인 거다? 탄력적인 거.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고 1교시가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쪽을 한번 보십시오. 영이고 가격이고, 이번엔 공급량으로 한번 보자. 공급량. 그럼 칠판 잘 보십시오. 제가 세로축의 가격, 가로축에다가 공급량을 적었답니다. 그럼 여기다 점 하나를 찍으면 점은 무엇과 무엇의 조합? 가격과 공급량의 조합. 걔는 하나의 뭐다? 공급. 그럼 이제 공급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잘 보십시오. 가격이 100원일 때 공급량이 10개였답니다. 그럼 얘를 그래프상에 이렇게 점으로 찍었답니다. 점으로 찍은 겁니다. 근데 가격이 얼마가 됐냐면 얘가 가격이 3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번에 했던 겁니다. 그럼 가격이 300원으로 올라가면 공급자는 똑같은 물건을 100원 받고 팔 때보다 300원 받고 팔면 이익이 커지니까 공급량을 늘린다, 줄인다? 늘린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50개로 늘렸다면 이제 점이 여기에 위치가 돼서 이 둘을 연결하면 우상향, 우하향? 우상향하는, 비례하는, 반비례하는? 비례하는 공급 곡선이 나옵니까? 그 곡선 하나가 공급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잘 보십시오. 가격이 100원에서 3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가격이 지금 100원에서 300원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점이 여기에 찍힙니다. 점이 여기에 찍혔답니다. 그럼 보고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가격이 100원일 때 공급량이 10개입니다. 가격이 300원으로 올라갔는데 공급량이 10개입니다. 그럼 주어진 가격 변화에 대해서 공급량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도 없었다? 약간 변화했다? 하나도 안 변했다? 하나도 안 변했다. 그럼 주어진 변화에 대해서 하나도 반응된 변화가 없으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두 점을 연결시키면 얘는 이와 같은 직선이 나옵니까? 수직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수직선이 나오면 얘는 완전 탄력적인 거다, 완전 비탄력적인 거다? 완전 비탄력적인 겁니다. 완전 비탄력적. 그럼 이제 잘 보십시오. 가격이 100원에서 300원 올라갔는데 이때 공급량이 약간 증가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럼 점이 여기에 찍혔답니다.
그럼 원래의 점이 있었던 위치를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 있습니까? 원래 점은? 그럼 가격이 올라갔을 때 가격은 상하로 움직인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가격이 상하로.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때 공급량이 증가하면 어디로 이동하는 건데? 우측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 공급량이 조금만 증가가 된 겁니까 지금은? 그럼 얘를 그리면 이 둘을 연결시키면 이와 같은 선이 나옵니까? 이와 같은 선이 나오겠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수직선은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수직선에 가까울수록, 곡선이 수직선에 가까울수록 얘는 탄력적인 거다, 비탄력적인 거다? 비탄력적인 거다? 그럼 이번에는 가격이 올라갔을 때 공급량이 이렇게 증가가 된 겁니다. 공급량이 더 많이 증가가 된 겁니까? 그럼 이 두 점을 연결시키면 이와 같은 선이 나온다. 네. 그럼 공급량이 더 많이 증가해서 여기에 만약에 찍혔다면 이 두 점을 연결하면 이와 같은 선이 나옵니까? 느끼셔야 됩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갔을 때 공급량이 칠판의 끝 이렇게 변화가 됐다면 걔를 연결시키면 이와 같은 선이 나오겠습니까? 수직선, 수평선? 수평선이 나온다면 수평선이. 그럼 수평선은 주어진 변화에 대해서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변하는 거다. 어마어마하게 반응이 되는 거다. 완전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나는 그 순간은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 수직선이면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를 꼭 기억해 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수평선이면 완전 탄력적이 되겠네. 그러면 들어 누우면 누울수록 탄력적이고 비탄력적이고 탄력적이고 쓸수록 경사가 급할수록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 겁니다. 이제 잘 보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대답한 거 맞습니까? 열심히 대답을 한 겁니다. 이제 판단해 보는 겁니다. 1번 곡선과 2번 곡선이 있습니다.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지금. 기울기가 더 큰 건 1번이다. 2번이다. 그거 배우려고 왔다. 예, 그걸 배우려고 오셨을 겁니다. 지금 이건 보기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는데 항상 우리는 뭘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우린 부동산학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의 기본은 토지입니다. 토지. 그럼 토지의 모양은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까? 얘입니까? 그래서 토지가 평평하다, 경사도가 빵이다 그러면 0도면 얘입니다. 예. 근데 경사도가 만약에 15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45도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70도 이런 식으로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또 각도기로 한번 재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그럼 이때 1번하고 2번을 봤을 때 뭐가 기울기가 더 큰 겁니까? 1번?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꼭 뭐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냐면 액자를 생각해 보자, 액자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액자가 있다. 이 액자가 제대로 서 있는데 이제 1번 액자와 1번과 2번이 있으면 뭐가 더 많이 기울어진 거야? 그럼 2번이겠네. 아,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걸 생각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우리는 공통적으로 자, 여기를 보십시오. 얘를 1번이라고 놓고 얘를 2번이라고 놓으면 1번하고 2번하고 뭐가 경사도가 더 큽니까? 경사가 더 급한 건? 1번. 경사가 급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다 똑같이 합니다. 거의 대부분. 1번과 2번 중에 기울기가 뭐가 더 큰 겁니까? 1번. 1번이 더 비탄력적이다? 2번이 더 비탄력적이다? 1번이 더 비탄력적인 겁니다. 얘를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근데 얘를 기억할 때 뭐 하나를 딱 집어넣으면 굉장히 쉽냐면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이렇게 손가락을 뻗어 보십시오. ET. 자, 그래서 얘가 원래 점인 겁니다. 이 점은 무엇과 무엇의 조합입니까, 지금? 가격과 공급량의 조합, 이 점.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주어진 변화율이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가격이 상승 위로 올려야 되겠네. 똑같이 그냥 위로 올리는 겁니다. 옆으로 삐져나가면 안 되고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때 공급량이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 여기입니까? 그럼 원래점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원래점. 아까 찍었던. 그럼 얘는 이렇게 된다? 그럼 지금 뭘 그리고 계십니까? 수직선. 얘는 뭐다? 완전 비탄력적. 된 겁니다. 다시 원래점.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공급량이 증가가 된 겁니다. 공급량이 약간 증가했다. 약간 옮겼습니까, 지금? 그럼 원래점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울기가 크다, 작다? 작다? 기울기가 크지. 기울기가 큰 겁니다. 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비탄력적. 적게 변했을 때. 주어진 변화보다 적게 변했을 때. 그럼 이번에는 잡니다. 원래점. 가격과 공급량의 조합, 점.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공급량이 많이 증가한 겁니다. 원래점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완만해집니까? 경사가 완만해지고 기울기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 것이다. 얘는 탄력적인 거다, 비탄력적인 거다? 탄력적. 그럼 이번에는 가격이 올라갔을 때 공급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됐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변화가 된다면 얘는 뭐가 된다? 쭉 연결시켜 보면 수평선. 완전 탄력적인 것이다. 그래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얘를 딱 기억해 두면 나중에 정말 어렵다고 얘기하는 문제를 너무나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얘를 반드시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질문. 자, 칠판. 개인이 가격이 올라갔을 때 개인이 늘릴 수 있는 양과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양과 시장 전체가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더 많이 늘릴 수 있겠습니까? 시장이? 그럼 1번과 2번 중에 시장 공급 곡선은 1번이겠다, 2번이겠다? 2번? 2번. 더 많이 변하는 게 탄력적인 거니까. 항상 머릿속에 많이 변하는 게 뭐다? 탄력적. 적게 변하는 건 비탄력적. 자, 칠판 질문. 10% 변화가 됐답니다. 그랬더니 5% 변화했습니다. 문제 이렇게 줬답니다. 가격이 10% 변하니까 수요량이 5%만큼 변했다.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인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의 크기를 보면 얘 반 변한 겁니까? 탄력성 얼마입니까? 크기 1입니까? 0.5입니까? 얘 0.5배네. 0.5. 얘를 10% 분의 5%를 해봐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당연히 아니겠네. 그렇습니다. 10% 변했습니다. 10% 변했습니다. 1. 단위 탄력적? 얘 15% 변했습니다.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더 많이 변한 거니까. 무한대로 변했습니다. 완전 탄력적. 빵 프로 변했습니다. 단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뭐가 있으니까 판단할 수 있었다? 주어진 변화율, 량율. 양량이다, 율율이다? 율율. 우리 변화율 구하는 식도 공부했었습니까? 했었는데 칠판 해보십시오.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변화했습니다. 원래값 얼마입니까? 원래값 5,000원. 변화 후의 값 6,000원. 변화된 양, 변화된 값 1,000원. 플러스 1,000원, 마이너스 1,000원. 플러스 1,000원. 그럼 변화율을 구하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변화된 값이니까. 그게 분자.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뭘 기준으로? 원래값을 기준으로. 변화된 값이니까 1,000원이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원래값 위에 짝대기 짝 긋고 출발하라고 그랬네. 그럼 얘는 나누면 여기까지 해놓고 이걸 못 나누면 이제 환장하는 겁니다. 20% 상승? 네,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중간값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중간값은 두 값이 나와야 그것의 중간이겠네? 그럼 이 둘의 중간은 5,500원, 5,500원분의 1,000원.
그건 중간값을 기준으로 한 변화율. 우린 기준이 되는 게 분모니까. 변화 후 값을 기준으로 한 변화율이라고 만약에 나온다면 얘가 분모? 얘가 분모. 예, 6,000원분의 1,000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이다. 거기까지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중간값을 기준으로 한 변화율 계산하는 방법은 시험에 물어봤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뭐 했습니까? 왼수. 남편은 왼수. 왼수. 왼공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왼손은 뭐고? 수요고. 오른손은 뭐다? 공급.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은 균형. 균형은 무엇과 무엇이 같은 거다?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다. 제가 그렇게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난주 수요, 공급은 같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네. 그럼 같아진다는 얘기는 수요 공급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얘는 뭐가? 수요 곡선의 량, 수요량과 공급 곡선의 양, 공급량이 같은 것. 그래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게 그게 균형이더라. 그때의 가격은 균형 가격. 그럼 균형 가격은 균형이 깨지지 않으면 안 변한다? 그럼 균형이 깨지면, 그럼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는 수요량이나 공급량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더 많은 것. 많은 것. 그럼 초과 수요면 서로 사기 위해 경쟁, 가격은 상승. 초과 공급이면 서로 팔기 위해 경쟁, 가격은 하락. 초과가 없으면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초과를 모르면, 뭐가 더 많고 적은지 모르면 가격이 변하는 알 수 없다가 된다. 자, 절대로 가격 변화를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옆으로 흔들면 안 돼. 왜냐하면 가격은 상하로, 그러니까 손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죠. 자, 이제 출발. 수요와 공급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에서 출발. 수요 증가. 증가하면 올리는 겁니다. 네. 그럼 뭐가 더 많다? 수요가 더 많네. 수요량이.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 끝. 다시 원래 균형. 수요 증가와 동시에 공급 감소. 그럼 얘는 사실은 이게 정답. 얼마만큼씩인지는 안 줬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명백한 초과 수요니까 가격은 반드시 상승한다. 다시 원래 균형. 수요 증가 동시에 공급 증가. 옆에 분 보라니까.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 분은 옆에 분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게 정답이지. 이게 왜 정답이다? 증가라고만 얘기했지 얼마만큼씩 증가인지를 안 줬네. 그러니까 뭐가 더 높게 있는지 모르니까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뭘 기준으로 비교를 해두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이번엔 수요 증가와 동시에 공급 증가인데 똑같은 양만큼. 그럼 얘는 위아래로 흔들면 안 됩니다. 그럼 높이가 똑같으니까 초과가 없다.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가격 불변.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다시 원래 균형. 이거 맞추면 이제 복습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네요. 수요 감소와 동시에 공급 감소. 맹렬히 밑에서 흔들어야지 지금. 그럼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다가 된다. 다시 원래 균형. 수요 감소와 동시에 똑같은 양만큼 공급 감소. 그럼 얘가 정답. 가격은 불변. 그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가격의 변화는 칠판 가격의 변화는 상하로 좌우로. 상하로. 이걸 꼭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네. 그럼 하나 응용을 해보면 잠깐만 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저게 딱 심어져 있어야 됩니다. 제가 11월, 12월 달에 부동산의 특성, 부동성, 부증성 이런 걸 아무리 강의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분위기는 좋습니다. 서로. 왜? 쉬운 걸 얘기하면 가르치는 사람도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수강생의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고 수강생들도 내가 이런 내용들은 얼마든지 해볼 수 있어 하면서 흐뭇해합니다. 그리고 11월 달, 12월 달이 연말 분위기와 함께 사라져갑니다. 그럼 1월 달이 되면 딱 몇 개월 남은 거냐면 10개월. 공부할 기간이. 그때부터 빡시게 공부하면 왜 그때는 이걸 안 했나요? 이렇게 쉬운 건지 알고 처음 출발했는데 이런 배신감이 그러면서 막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학개론을.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 부분을 딱 정확하게 머릿속에 갖고 가면 이게 일종의 지금 뭘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구구단을 알아야 됩니까? 뭐 누구는 구구단을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외워두면 편리한 게 구구단입니다. 계속해서 사용해 먹는. 그래서 계속해서 사용해 먹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가격은 어디로 움직인다? 좌우로 상하로. 상하. 그럼 이제 보십시오. 잠깐만.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둘이 마주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둘이 마주친 점이 있다. 그래서 이때 얘 균형점이고 이때 량은 균형 거래량, 균형량이고 이때의 가격은 균형 가격입니다. 균형 가격입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얘 수요입니까? 얘 공급입니까? 그럼 증가하면 어디로 이동한다고 그랬습니까? 곡선이? 우측 이동? 감소하면? 좌측 이동. 대답 잘합니다. 다시 질문. 그러면 수요 곡선이 증가하면 상향 이동합니까? 하향 이동합니까?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은 이건 겁니다. 얘가 수요입니까? 그러면 증가하면 우측 이동한다고 대답해 주신 겁니다. 자, 우측 이동 시켜보겠습니다. 우측 이동. 우측 이동입니까? 그럼 얘는 위로 떴다, 아래로 가라앉았다. 올레 곡선. 올레 곡선 기준으로 위로 떴다. 그래서 합치면 우상향 이동했다. 이걸 외우기 시작하는 순간 돌아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는 외우기 정말 쉽냐면 증가하면 우측 이동, 감소하면 좌측 이동은 정말 외우기 쉬운데 이게 상향 이동인지 하향 이동인지 공급과 수요 곡선을 놓고 둘을 놓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헷갈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뭐가 가장 헷갈리냐면 얘 증가하면 여기 잘 보십시오. 수요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곡선의 이동은 우상향 이동입니까? 그렇습니까? 수요 곡선의 모양은 우상향입니까? 우하향입니까? 우하향이지. 대답해 보십시오. 헷갈립니까? 안 헷갈립니까?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구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공부를 해보면. 저야 밥 먹고 하는 일이 이거니까 안 헷갈리면서 적을 수 있겠지만 하다 보면 이게 무진장 헷갈려서 이걸 외우다 지쳐 쓰러져 잠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최대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본인의 기준이 모든 부분에 다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절대 안 헷갈리는 기준이. 그래서 걔를 딱 갖다 대면 문제가 풀리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쪽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뭔가 하나 원칙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균형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균형점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서 수요 증가로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면 이렇게 변합니까? 수요 증가면 우측 이동이 되면 수요 곡선. 그럼 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균형점이. 그럼 균형점은 위아래를 기준으로 보면 원래 균형점보다 위에 위치한다, 아래에 위치한다? 위에. 가격은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입니까? 상승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는 거냐면 사실은 잘 보십시오. 가격이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보면 균형 가격이 상승인지 하락했는지를 보면 곡선이 상향 이동했는지 하향 이동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전에보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수요가 감소가 돼서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이 됐다면 수요 감소면 좌측 이동. 그럼 얘는 점이 이렇게 밑으로 찍힐 거 아닙니까? 그럼 가격은 하락인 거네? 네. 그럼 우리한테 누가 와서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하향 이동합니까? 상향 이동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는 정말 알고 있냐면 수요 감소는 뭐다?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수요 감소면 초과 공급, 가격은 하락. 가격 하락. 그럼 곡선이 전에보다 상향 이동한 거다? 하향 이동한 거다? 하향 이동.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잘 보십시오. 이번에는 공급이 감소가 됐답니다. 공급 감소. 그럼 공급 감소 시 공곡선이 상향 이동했는지 하향 이동했는지 물어본답니다. 만약에. 그러면 공급 감소는 뭐다?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 그럼 얘는 곡선이 상향 이동한 거다? 하향 이동한 거다? 아니, 가격이 상승이면 칠판 보십시오. 가격 상승이면 곡선이 전에보다 어떤 곡선이든지 간에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네. 그래야 점이 위에 찍히지. 곡선이 전에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균형점이 아래에 찍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머릿속에 뭘 제가 꼭 그냥 열어서라도 집어넣고 싶냐면 꾸깃꾸깃. 가격은 상하로 변한다, 좌우로 변한다. 상하로 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가격 변화를 알면 곡선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알 수 있겠네. 반대로. 실은 곡선이 위로 움직이고 아래로 움직였기 때문에 곡선이 위로 움직이면 전에보다 위에 찍히니까 가격 상승이고, 곡선이 아래로 움직이면 균형점이 아래에 찍히니까 가격 하락인 건데, 반대로 가격이 상승됐다면 곡선이 어떻게 이동한 거고? 상향 이동한 거고, 가격이 하락됐다면 곡선은 하향 이동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곡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리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답해 보십시오. 거래량의 변화는 좌우로 움직입니까? 상하로 움직입니까? 좌우로. 그러면 이제 잘 보십시오. 우리는 아까 가격의 변화를 따질 때는 곡선이 위로 움직였는지 아래로 움직이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거래량의 변화를 따질 때는 이 점이, 균형점이 원래 좌우 위치에서 우측에 찍히는지 좌측에 찍히는지가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럼 곡선이 전에보다 우측으로 이동했으면 점 분명히 우측에 찍히겠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증가면 곡선이 우측 이동하니까 전에보다 우측에 찍힌다는 얘기입니다. 감소면 감소. 근데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면 우측 이동되는 부분도 있고 좌측 이동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얼마만큼씩 이동했는지 안 가르쳐주면 좌우 어디로 찍혔는지 모른다는 얘기네. 그래서 거래량의 변화를 알 수 없어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 증가된 양만큼 거래량이 감소됐다고 얘기를 하면, 꼭 그만큼 증가된 양만큼 감소됐다면 우측 이동한 만큼 좌측 이동했다는 얘기니까 원래 위치다. 좌우로 보면 그럼 거래량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고 불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칠판 공급 감소면 거래량은 증가, 감소. 공급 감소, 거래량은 감소. 이건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그럼 얘는 좌우에서는 어디로 이동? 좌측 이동. 상하로는 공급 감소, 초과 수요 가격 상승. 합치면 상향 이동입니까? 그럼 보면 공급은 얘가 원래 공급이다. 공급 곡선, 우상향하는 곡선. 그럼 공급이 감소되면 좌측 이동? 우린 좌측 이동을 외웠으니까. 그럼 얘는 상향 이동? 합치면 좌상향 이동. 네. 됐나 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우리가 외운 건 뭐만 외우면 되는 거냐면 균형점에 이동해서 가격의 변화 따지는 건 이미 우리가 공부를 한 거고 거래량 변화하는 것도 시험에 꼭 나오니까 우리가 이미 다 외운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응용하면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여기 보십시오. 공급이 감소되어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하고 그럼 B 틀린 거네. 공급이 감소되어 공곡선이 하향 이동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거네. 그걸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일일이 다 외우면 공급 감소 시 좌상향 이동이라는 걸 외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학계론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일일이 다 외워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쫙쫙쫙 이해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된 겁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항상 집으로 돌아가셔서 복습을 할 때 얘만 한번 그려놓고 살짝 조그맣게 그려놓고 가격량, 가격은 상하로 좌우로, 상하량은 좌우로 그것만 연습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를 따질 때는 왼수해 놓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고 거래량의 변화를 따질 때는 이걸 하면 안 되는 거네. 이제 좌우를 따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게 지금 탄력성 부분에서 제가 꼭 설명드리고 싶었던 내용들과 함께 균형점의 내용에서 설명드릴 내용들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응용을 딱 하나만 해볼 텐데 이거는 따라오실 수 있는 분은 따라오시고 만약에 이 얘기는 너무 어렵다 그러면 다음번으로 기회를 돌리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럼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느냐? 실제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수요 증가 시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많이 무엇무엇하고 거래량은 무엇무엇하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자 이제 잘 보십시오.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게 이제 문제로 나온 것이다. 그럼 얘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얘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수요 증가 시 가격은 어떻게 변합니까? 왼수 가격 상승입니다. 거래량은 상승이라고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증가. 그래서 증가. 이게 끝인 겁니다. 정말 쉽다 어렵다? 쉽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 시험은 쉬운 겁니다. 쉬운 거. 근데 지금 뭘 집어넣습니까? 지금 왼수 같은 뭘 집어넣네?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걸 준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를 이제 집어넣었을 때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본은 이건 겁니다.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수요량이 증가한 겁니다. 초과 수요입니까? 그럼 가격은 상승입니다.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가격 상승이면 공급량은 증가. 네. 그럼 탄력적일수록 많이 증가하겠네? 네. 그럼 수요량을 따라서 공급량이 많이 증가한 거니까 초과가 많이 줄었네? 균형을 많이 회복했네? 그러니까 가격은 많이 변한다, 적게 변한다? 적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적게 상승이겠네? 네. 그럼 거래량은 수요량이 증가했을 때 공급량이 따라서 많이 증가하면 거래량은 많이 증가? 그렇습니까? 얘를 물어본 겁니다. 헷갈리겠다, 헷갈리지 않겠다.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얘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봤던 걸 기억하는 겁니다. 수직선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수직선은 완전 비탄력적.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예, 완전 비탄력적인 겁니다. 수직선은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완전 비탄력적. 얘는 최고난도. 완전 비탄력적. 외우는 방법. 여기서 하나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림을 딱 4개 그릴 건데 이미 2개는 알고 있는 겁니다. 완전 탄력적인 건 뭡니까, 여러분? 예? 수평선? 수평선. 얘는 수평선입니다. 한 줄입니까? 2줄입니까, 지금? 한 줄. 한 줄을 강조했다는 얘기는 2줄도 이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는 방법. 완전한 사랑은 하나의 사랑입니까? 여러 개의 사랑입니까? 완전한 사랑은 잘 대답해야 됩니다. 가정통신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다, 하나. 그래서 완전자가 들어가면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완전 탄력적이라면 얘는 수직선. 한 줄 수직선, 2줄 수직선? 한 줄 수직선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하기를 비탄력적이면, 비탄력적이라고 나오면 얘는 수직선은 수직선인데 2줄을 그려주는 겁니다. 2줄 수직선. 그럼 탄력적이면 얘는 수평선은 수평선인데 뭘 그리면 되겠다? 2줄 수평선. 얘를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제 뭘 하나 보십시오.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얘가 최고 어렵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정말 어려워 죽겠지,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이제 들어보십시오. 0이고 가격이고 수급량입니다. 수급량. 그때 얘가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답니다. 공급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맞추신 점이 균형점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때 가격이 균형 가격, 량이 균형 거래량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얘가 수요랍니다. 수요 곡선이 지금 수평선입니까? 수평선입니다. 그럼 이제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균형점입니까, 여러분? 원래 균형점. 그럼 얘 균형 가격입니까? 이때 가격은 균형 가격, 이때 거래량은 균형 거래량. 칠판 그대로 보십시오.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공급이 증가했다. 적게 증가가 된 겁니다. 그럼 곡선이 이렇게 이동합니까? 그럼 균형점이 여기에 찍힙니까? 네. 그러면 가격은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불변이고 거래량만 증가입니다. 이번에는 공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때 공급이 많이 감소했다. 그럼 공급이 많이 감소하면 공곡선이 좌측으로 많이 이동? 그럼 이때 점이 여기에 찍힌다? 그럼 가격은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는 거고 거래량은 많이 감소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두 곡선이 있는데 하나가 수평선이면, 하나의 곡선이 수평선이라면 둘이 만나는 점은 무조건 이 수평선상에 찍힙니까? 그럼 수평선상에 찍힌다는 얘기는 상하 변화가 있다, 없다? 상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는 불변이다? 가격은 불변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좌우로는 많이 변한다, 적게 변한다?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변화는 큰 거지. 느낌 받아야 됩니다. 그럼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번엔 제가 뭘 그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글쎄요, 이렇게 이제 하나의 곡선이 직선이라면 얘 공급 곡선이라고 한번 보자. 공급. 수요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마주친 점 얘가 균형점입니다.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때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증가. 그럼 이렇게 된다? 그럼 위로 찍히네? 그럼 가격은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위로 올라갔습니까, 점이? 그럼 가격은 뭐 했는데? 상승했는데 좌우 변화는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생기지 않습니다. 균형 거래량은 불변이겠네. 예. 그때 공급이 완전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일 때에는 수직선이니까 수요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자 이제 감소 보십시오. 감소했습니다.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거래량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곡선이 수직선이면 점은 무조건 이 수직선상에 찍힌다. 균형점은. 그럼 수직선상에 찍히면 상하 변화는 크지만 작지만 좌우 변화는 불변이네. 거래량은 불변이 되는 겁니다. 네.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비탄력적이라면 한 줄을 그렸습니까? 두 줄을? 두 줄을. 그러면 상하 변화는 크겠다, 작겠다? 크답니다. 그럼 좌우 변화는 없습니까? 적게 변합니까? 적게 변하는 거지. 그러면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면 공급이 변화했을 때 상하 변화는 크지만 거래량의 변화는 적게 변하는 겁니다.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의 변화는 크지만 거래량은 불변인 거고. 네. 그럼 탄력적이면 두 줄 수평선이니까 가격 변화는 없고 적게 변하고 량의 변화는 크게 변한다. 이걸 이해하려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뭐고? 가격. 좌우로 움직이는 건 거래량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럼 여기를 보십시오. 수요 증가 시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그럼 탄력적이면 한 줄, 두 줄. 수직선, 수평선? 수평선 이렇게 그리라니까. 이렇게 손을 해보면 상하 변화는 크다, 작다? 위아래 변화는 작은 거 아닙니까? 요. 적게 변하는 거고 좌우 변화는 크게 변하고 있네. 많이 변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럼 얘가 만약에 완전 탄력적이라고 줬다면, 이게 다 똑같은데 이게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 한 줄 수평선 한 줄 이번에. 그럼 거래량은 많이 변하고 좌우 변화? 거래량은 많이 변하고 가격은 많이 변한다? 하나도 안 변한다? 하나도 안 변한다. 가격은 불변인 겁니다. 그게 정답이라. 네. 그래서 탄력성과 균형점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다 한번 설명을 드려본 거고, 10분 쉬고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 겁니다. 네, 10분 쉬십시오. 10분.